자, 그러면은 D5 렌더를 열어서 처음에 패스트레이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레이싱과 레이트레이싱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레이트레이싱은 단일 경로만 추적하는, 주로 직접 조명만 처리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확장된 기능으로 패스트레이싱이 있는 건데 여러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이나 반사나 굴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효율성은 빠르지만 복잡한 조명 효과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패스트레이싱은 더 사실적인 결과를 얻지만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적용 분야에서는 이제 3D 게임, 실시간 렌더링, 일부 영화 장면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트레이싱 고품질 영화 렌더링, 그리고 3D 시각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간접 조명은 이제 직접 조명만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패스트레이싱은 간접 조명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메뉴창이 있습니다. 이 삼지창 모양 있죠. 메뉴창을 눌러서 밑에 보시면 프리퍼런시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에서 눌러보실 때 보면은 제너럴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렌더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렌더링 눌러주시고 리얼타임 패스트레이싱을 딱 체크를 해주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곳에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체크입니다. 딱 누르는 순간 뭔가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한 가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볼게요.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조명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유리로 된 조명들이 조금 더 굴절률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나무라든지 이 가구들을 반사하지 못했는데 이걸 누르는 순간 이 주변의 물체들을 여기서 반사를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굴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이랑 반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딱 체크를 하는 순간 여기 이 부분 있죠. 확실히 레이트레이싱보다는 패스트레이싱이 어두워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어둡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는 순간 실제 상황에서도 보면은 빛이 이렇게 투가 돼서 들어올 때 조금 더 확연하게 이쪽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왼쪽에 보면은 지금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고 있는 게 간단하게 보여요. 이 나무가 좀 투과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눌렀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빛을 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 자, 이걸 끄고 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마우스 따라오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F4번으로 이 실시간 패스트레이싱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4K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F4나 디스플레이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4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00%가 차면 패스트레이싱이 완성되는 거죠. 자, 요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좀 다시 하자면 ESC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ESC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F4번을 다시 누르면 조금 더 광원, 이 바깥의 빛에 의해서 이 공간이 좀 더 밝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지금 침대 위에 이 검정색 러그라고 할까요? 어떤 이불 쪽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요 부분들이 점점 더 밝게,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 빛이 들어가고 이런 간접 조명들이 더 들어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빛이 반사되면서 조금 더 밝아져야 애들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계산을 못했지만은 여기서 F4를 눌렀을 때 100%가 차면서 이런 빛들에 의해서 뭔가 굴절률이라든가 반사라든가 간접 조명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의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도 패스트레이싱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제가 좀 만져봤는데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뭐 비슷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퍼런시즈에서 여기 리얼타임 패스트레이싱 체크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가 하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요 밑에 부분에서 잔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쪽 공간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완전히 바깥쪽 부분에 잔디나 나무들 있죠. 이쪽 부분도 좀 밝아지는 경향이 살짝 생겼습니다. 어두웠던 부분이 좀 더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여기 유리나 물 쪽에 조금 변경이 되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번 F4를 한번 눌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F4 눌러서 작업을 해보면 이게 렌더링 상황을 미리 보는 상황일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 뭐 요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패스트레이싱을 꺼보도록 할게요. 빼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것도 미리 보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로 좀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몇 컷 정도는 더 해볼 건데, 뭐 제가 이제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11번 씬에서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이 굴절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빛을 변화시켜 주긴 했어요. 반사나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패스트레이싱을 한 번 더 걸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쵸? 지금도 보면은 이 빛에 따라서 확실히 잡아주는 것들이라던가 굴절률에 따라서 잡아주는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보여주는 이런 계산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크게 바뀌진 않지만 유리에 한해서 확실히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레이싱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제가 씬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자, 33번 씬인데, 여기서 보면은 빛을 아예 이 방에다가 주고 나서 커튼을 놨는데, 여기서 이제 패스트레이싱을 한번 해보면은, 자, 패스트레이싱 눌러볼게요. 딱 누르는 순간 확실히 이 투과가 되는 이런 천 부분에 어떤 계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4를 딱 눌러주면은 F4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계산이 쫙 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조금 더 투과율이라든가 빛에 대한 어떤 계산들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빛이 막 이렇게 쨍하게 오고 있는데, 여기랑 이제 끈 상태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끄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외부에서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반사가 좀 되는 재질들이 확실히 레이트레이싱보다는 패스트레이싱이 좀 더 많이 계산이 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빛이 어느 공간이 좀 더 밝아지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기능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야간 하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만져봤는데 확실히 재밌습니다. 야간 하늘 같은 경우에는 껐을 때는 확실히 예전의 어두운 상태를 이제 나타나고, 포그라든지 이런 색감들이라든지 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커스텀 라이트를 딱 주는 순간 조금 더 밝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로 밝은 상태나 어두운 상태를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원하는 느낌이 있겠죠, 다들. 자, 그 다음에 요 달의 크기를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달을 굉장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달을 크게 한번 해봤고요. 초승달이 싫으면 요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반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다음에, 자, 요걸 건드리면은 어디가 눈에 보이는지 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높낮이, 이 달빛의 높낮이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달빛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요 기능의 순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을 좀 놓고 싶어요. 그래서 별들을 좀 놔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도 좀 조정해보고, 오른쪽으로 좀 가보고, 초승달로 좀 만들어보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돌려왔는데, 자,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를 해주면은 별빛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최대치까지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줄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적당히 딱 잡아주시면은 야간 씬을 굉장히 만들기 편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씬으로 돌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할 부분이 밀키웨이라고 해서 이제 은하수 느낌을 내는 거가 있죠. 이걸 눌렀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확실히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주면 여기에 은하수가 확 하고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별들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 정해주고, 포그 같은 거 이렇게 밝기에 대한 부분 정해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녁에 대한 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밤 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조금 더 저녁 씬이나 야간 씬을 좀 좋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과 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는 장면을 넣어보도록 하죠. 비가 오는 건 여기 가운데서 바를 왼쪽으로 하면은 비가 오는 걸로 최대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힘은 역시 요 강도죠.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비강도는 뭐 그냥 0.5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퍼들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닥에 고여있는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조금만 고여있지만 조금씩 올리게 되면 바닥에 조금씩 물이 점점 차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차면 완전히 물이 잠기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덜 해주면은 디테일하게 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오른쪽 보면은 자, 이런 표현들로 확실히 바닥에 대한 디테일들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 오는 효과를 좀 해보면은, 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내용이 똑같은 거고, 여기에 스노우 플레이크 사이즈라고 해서 눈송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제일 크게 키우면은 눈송이가 굉장히 눈에 살짝 보일 만큼 가까이서 보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눈송이를 작게 하면은 그만큼 조금 더 눈송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더 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눈송이를 조금 더 투명도 있게 주면 이 주변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기 시작하겠죠. 올리면 점점 눈이 덜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워터 미스트를 한번 눌러 볼 건데, 눈 상태가 아니라 이제 비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고 있는 상태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 이제 비가 지금 막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워터 미스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워터 미스트를 누르면은 좀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수증기나 어떤 그런 습기가 차는 이런 느낌이 이제 실제로 나는 거예요. 요거의 강도가 여기 아래에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굉장히 많이 주면 미스트가 뿌려지듯이 뭔가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것도 있고, 눈에서도 혹시 그게 있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도 표현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리얼리틱한 영상이나 이미지에 담아지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스트림맵이라고 하는 OSM 도시 생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원래 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도 유료 루비로 있었던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이제 딥5 렌더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터레인 부분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시티라는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양재동에 돋보기 모양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찾아지고요. 딱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울이 바로 찾아집니다. 양재동이 지금 여기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 부분인데 이쪽에 한번 제가 영역을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셀렉션 눌러주시고 네모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만 잡을까요? 자, 그러면은 위도 경도와 그 다음에 사이즈 미터죠. 900m에 700m 정도 되는 영역이고, 거기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시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시티가 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지금 구청이죠. 서초구청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그 양재 사거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티 부분에 눌러주시면 빌딩들 체크도 되고요, 로드 체크도 되기 때문에 이 로드의 재질이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러도 바꿔주시거나 이런 건물들도 베이스 컬러 바꿔주시면 건물에 대한 걸 넣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베이스 컬러 맵을 가져오시면 그 재질로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단점을 뽑으자 하면은 아무래도 고도가 없습니다. 다 평평하죠. 평평해서 높낮이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 결과 물 쪽에 대한 레이어가 안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물 쪽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있긴 한데, 바다 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더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 쓸만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캐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최적화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 예전에는 요거 눌렀을 때 이렇게 셀렉트 매트리얼이랑 셀렉트 모델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면서 조금 더 최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론, 어반, 포레스트로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있고,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론 랜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32개나 생겼습니다. 원래 개수가 조금은 있었는데 더 다양해진 느낌이 납니다. 요것도 조금 더 요거는 그대로인 것 같고, 네, 여기 위쪽에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요 중에 제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했었고요. 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스캐터를 딱 뿌려서 OK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은 바로 스캐터가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캐터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캐터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AI 인페이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렌더링을 걸면서 한번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들기는 하나 작업은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렌더링을 한 장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미지라고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오리지널로 하셔도 되고 16대 9비율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K 기준으로 이미지를 뽑아낼 거고, 여기에 채널에 보시면 세팅 부분에 AI 포스트 채널을 꼭 체크해 주셔야지 그 인페이팅이나 어떤 모션 블러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렌더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렌더는 지금 현재 걸어져 있는 상태니까 요걸 누르면 이제 렌더링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제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AI 포스트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상태가 렌더링이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페이팅을 쓰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면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 캐릭터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캐릭터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하거나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3개의 캐릭터만 일단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캐릭터를 한번 누르고 나서 옆에 걸 누르면 얘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은 플러스로 아이콘이 바뀝니다. 그때 원하는 거 한번 다시 중복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복 선택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중복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페인팅, 인페인팅을 해주면은, 자, 그 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변경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도 변경이 됐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 인페이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인페이팅을 다시 누르셔서 스카이 누르신 다음에 하늘이 저절로 선택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선택을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인페이팅을 눌러주면은 기다리실 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인페이팅을 하나하나 중복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나요?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요게 완성됐을 때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AI 인페인팅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달리는 사람과 자동차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아까 전과 같이 4K에 채널은 AI 포스트 채널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AI 포스트 채널 하시고 렌더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고 해서 렌더링을 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 보면 AI 포스트가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렌더링 걸었던 A 파일을 열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렌더링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보시면 이펙트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뜨실 거고요. 자, 포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모션 블러를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화살표 클릭해가지고 자,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까지 눌러주시면 두 개가 중복 선택이 될 거고, 웨이트를 한 19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이렇게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될 거고, 톤 라이트까지 눌러주시면은 자동차가 전역신에서 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들까지 느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모션 블러를 해놓고 세이브를 하면은 작동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A의 이펙트라는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하나 될 거고, 자, 요거를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가 작동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0 버전의 업데이트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달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D5 렌더의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무에 적용하시거나, 학생분들은 학교 다니시면서 설계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